네, 신종호 앵커께서 계속해서 자동차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주셨던 바 있죠. 오늘 제아의 고수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은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어떤 재료를 찾아볼까요?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과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거를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중간선거 이후에는 보통 지수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 특징 살펴볼까요? 네, 전날 국내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코스피에서.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했는데요.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2차 전지 쪽은 수급이 조금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반도체 쪽은 수급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특히 기관이 동진 세미캠과 원익 IPS 등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주에 쏠렸던 수급이 이제는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쏠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이제 1,384.9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는 1,400원 아래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1,350원 부근까지 가면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동안 또 덜 올랐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도 나타나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테마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래핀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그래핀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한다는 소식에 그래핀 관련 종목들이 올랐죠.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그래핀. 네, 그래핀이 뭐예요? 그래핀이 이제 예. 새로운 이제 소재 같은 건데요.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었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 관련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IPO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대원 미디어라든지 미스터 블루라든지 그리고 MBT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는 여행, 항공,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완화한다고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아마도 어느 정도 코로나 봉쇄 정책이 완화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하락 테마는 2차 전지 섹터 그쪽만 유독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극재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학, 포스코 케미칼 등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 좀 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다른 종목들도 오르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순환매 장세예요. 맞습니다. 골고루 다 오르니까 못 올랐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하락의 갭을 메워주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순환매 장세가 좀 계속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순환매 장세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추세 상승을 전문가들은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랠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 상승을 하겠지만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수익 중인 종목들은 조금씩 익절하는 모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살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반도체 쪽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매수해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2차 전지 쪽은 떨어졌다고 지금은 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는 사도 괜찮다라는 네. 의견들이 요즘 저희 방송에서 좀 비중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첫 번째 가지고 온 뉴스는 애플페이 관련 뉴스입니다. 애플페이는 사실 수년 전부터 국내에 도입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도입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바로 높은 카드 수수료율과 그리고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NFC 단말기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국내 97%가 전부 다 MST, 즉 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MST 단말기를 전부 NFC 단말기로 바꿔야 됩니다. 보통 NFC 단말기가 대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한다고 하니까 280만 개 가맹점을 전부 바꾸려면 약 4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 현대카드와 애플페이가 독점 계약을 하면서 지난달에
약간 일부 노출되기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 뛰기도 했고요. 그리고 11월 초에는 공식적으로 애플페이와 현대카드가 독점 계약을 하면서 11월 30일 날에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어제 주가는 한번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이로운 같은 경우는 NFC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유심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리고 KG 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이 관련 종목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페이. 애플페이가 이제 마치요 애플카처럼 네. 아, 또 나왔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미 좀 많이 해먹은 이슈이기도 하고 좀 실명도 좋고. 네. 그래서, 일단 애플페이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NFC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맹점 위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이익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관련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네. 산업의 현실과 또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기대감으로 밀려 오르기도 하고 떨어져도 또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주식이 쉽지 않은 건데 저희 매니저께서는 애플페이 관련 소식을 상승의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그러면 투자할 만한 종목은 뭡니까? 네, 일단 KG 이니시스 가지고 왔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전자 지불 결제 대행 서비스인 PG 사업과 온오프라인 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에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에 온라인 결제액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에서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적은 증가했지만 주가는 바닥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지고 왔고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3,133억 원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06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역시 15% 이상 증가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KG 이니시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1,100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G 이니시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3,50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00억짜리 기업이 매년 영업이익 1,100억을 기록한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PER이 약 5.5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저점 구간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왔고요.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KG 이니시스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KG 그룹 주들이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KG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이슈에 관련 종목들이 한번 급등을 했고 이후에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네.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양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빠지다가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 모든 이슈를 불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프닝이 되면서 여행, 항공, 티켓 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3%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오프닝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차트 흐름은 21선에 안착한 모습인데 월봉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는 KG 이니시스는 지난 2015년부터 대략 13,000원 저점 밴드에서 그리고 고점은 25,000원까지 밴드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매년 10%에서 20%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밴드 하단권이거든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애플페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KG 이니시스는 밴드 하단권에서 부담 없이 매수해야 될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입니다. 최근에 정말 최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200원을 기록했다가 최근에 1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이제 돈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네, 소식은 투. 바로 예. 투는 예. 바로 바이든 이번에 미국 중간 선거 이슈인데요. 중간 선거 이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석권을 했을 때 IRA 법안이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성장을 했는데 네. 이 부분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로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 HL만도, 그리고 타이어 업체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SL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들, 주식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앞서 저희 제아이고수에서 현대모비스 본 것과 궤를 함께하는 그런 맥락이네요. 이 가운데에서 매력적인 종목은 뭡니까? 바로 HL만도 가지고 왔습니다. HL만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최근에 ADAS 매출이 급증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되고 있는데요. HL만도가 다른 부품사들이랑 조금 다른 점은 현대차와 기아차 매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 미국 쪽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 쪽 매출 비중도 고객 다변화가 다양하게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HL만도는 괜찮은 기업이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9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7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미 쪽이랑 중국, 인도 쪽 매출이 급증을 했는데 북미 쪽 매출액이 약 71% 증가했고 중국 쪽 매출액도 봉쇄 완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42%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 쪽도 매출액이 4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이익률의 발목을 잡았던 원부자재 가격도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마진율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반도체 수급난도 서서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아마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3분기 이후에는 폭스바겐이라든지 니오, 포드 등 이쪽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에이다스 신제품 같은 경우도 탑재되는 지구공 모델이 연말부터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은 괜찮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만도를 차트 보고 한번 있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HL만도는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달 이후에 HL만도는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 봉쇄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 쪽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후에는 중국 쪽 봉쇄 정책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7월달에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이후에 8월달에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10월 중순부터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매매 전략은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1차적으로 소량 입질 매매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정을 받으면 46,000원에서 47,000원 사이에서는 2차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전략을 나누냐면 IRA 법안 개정 기대감은 있지만 언제든 개정안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만도, 저희 앞서 제아이고수에서는 현대모비스, 자동차 주식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N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